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남자입니다. 이름은 편하게 재욱이라고 해주세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와는 3년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솔직히 손이 떨립니다. 결혼식 날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 찢던 그 장모님께서 시 끝나고 제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자식 데려갔으면 최소한 30평 아파트는 해줘야지? 웃으면서 말하셨습니다. 진심인지 농담인지 한순간 헷갈렸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내 수진이는 대학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땐 조용하고 다정한 인상이었고 꽤 진지하게 사랑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은 처음부터 조금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애는 공주처럼 자랐어요. 힘든 거 하나도 안 시키고.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부터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죠. 예단, 예물함, 패백, 혼수까지. 저희 부모님은 맞춰주려 했었고 저 역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늘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이었죠. 요즘엔 신랑 측에서 가전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예물시계는 왜 이 브랜드야? 명품 아니잖아? 수진이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정작 장모님 앞에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구나란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했어요. 하지만 뭐든 견디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눈물도 웃음도 많았던 하루. 그런데 하객들을 보내고 정리 중이던 예식장에서 장모님께서 혼자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재욱 씨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예상치 못한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식구가 됐으니 말할게. 수진이 데려갔으면 30평 아파트는 해줘야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멍하니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내 귀한 자식 데려갔잖아. 그 정도도 못해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내와 냉랭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신혼집에서도 수진이는 말이 없었고 장모님은 매일처럼 전화해 아파트 알아봤냐? 언제 계약하냐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들이닥쳐 또다시 30평대 아파트를 언급하며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그 귀한 자식 다시 데려가세요. 정적? 그리고 분노. 장모님은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이 나오냐며 소리쳤고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이후로 전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신혼집은 전장이 됐습니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장모님은 매일 전화를 걸어와 사과하라 남편 자격 없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수진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어? 엄마가 조금 세게 말한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넌 그게 문제인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조금 세게 말한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널 사랑했지. 너희 집안의 갑질을 감당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 수진이는 끝까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요구한 건 아니라며 회피했고 저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오히려 제 탓으로 돌렸죠. 결국 전 이 결혼 생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였지만 저는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다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제 부모님께까지 전화해 무책임한 사위라고 소리쳤고요. 이혼 서류를 보냈을 땐 수진이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죠. 정말 이걸로 끝내겠다는 거야? 응. 너도 너지만 그 가족이랑은 두 번 다시 얽히기 싫어. 결국 저희는 결혼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우린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랑이 경제력도 없고 속 좁았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장모님께서 말하신 그 한마디, 내 귀한 자식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이라면 스스로 서게 하셨어야죠.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값을 매겨야 하는 거래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가 책임지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들은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고 저는 그런 거래에 자신을 팔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전 아주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다시 제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없지만 제 안에는 지켜낸 자존감과 존엄이 있습니다. 비워낸 만큼 자유로워졌고 받지 않은 만큼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 귀한 자식을 돌려드리고
진짜 귀한 나 자신을 다시 꺼내어 안아주는 시간. 이제서야 알겠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지킬 줄 아는 나의 자세라는 걸요. 이 경험을 겪으며 저는 관계란 맺는 것만큼이나 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모든 걸 쥐고 있으려다 보면 결국 내 안의 소중한 것들마저 망가뜨리게 되니까요. 저는 그날 장모님께서 말하신 귀한 자식을 돌려드렸고 그 대가로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요.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이젠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으로 사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는 말 뒤에 무리한 요구를 강요받은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계약이 아닙니다. 거래처럼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관계를 소유하려 하고 사랑을 값으로 환산하려 하죠.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관계를 돌아볼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짜 나를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